반갑습니다.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입니다. 자, 우리 앞선 논의에서는 장자의 자연에 대한 이론 사상을 바탕으로 자문화 중심주의가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의 태도가 왜 필요한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게 바로 도연이가 비판한 자문화 중심주의의 가장 끔찍한 결말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메타포란다. 내가 볼 때 최고로 훌륭하고 맛있는 삼겹살, 내 문화의 잣대라고 해서 그걸 서남아시아 사막에 사는 무슬림들에게, 즉 장자의 우화, 노후 양조라는 우화의 맥락에서는 바다새가 되겠죠. 이게 정답이니까 너희도 먹으라고 억지로 강요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건 친절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유한 생존 방식과 세계관을 파괴하는 끔찍한 문화적 폭력이 되는 거지. 장자는 이 서글픈 일화를 통해 나의 기준으로, 즉 자신의 문화로 남을 평가하지 말고 철저히 그 문화의 환경, 즉 상대방의 맥락에 맞춰 존중하라는 진정한 의미의 문화 상대주의를 이미 수천 년 전에 완벽하게 꿰뚫어 보셨던 거란다. 자, 그래서 우리 장자의 노후 양주라고 하는 맥락에서 볼 때 이 임금은 자기의 기준으로 우리 현재 공부하고 있는 문화와 관련 짓자면 내 문화의 잣대, 내 문화의 이 패턴만이 절대적 기준이다, 옳다라고 하는 환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정확하고 정상이니까 너는 이 기준을 따라 라고 강요를 하게 되죠. 즉 우리 장자의 노후 양조 맥락에서는 바다새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소고기와 와인,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다새라고 하는 이 바다새의 맥락, 즉 다른 문화권의 맥락에서 이 임금이 강조하는, 즉 특정 문화권의 그러한 문화적 패턴은 자신들이 고유한 생존 방식과 세계관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임금이 이 바다새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과 와인과 음악을 강요하는 것은 마치 나의 문화만이 절대적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정상이고 옳고 정확하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에 있는 너희들은 무조건 이 기준을 따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자문화 중심주의는 결국 어떠한 파국으로 이어지느냐? 상대방의 고유한 생존 방식과 세계관을 파괴하게 됩니다. 즉 바다새가 죽음에 직면하는 비극이 초래되는 것이죠. 즉 일종의 문화적 폭력이다. 자, 그래서 이 장자의 이 노후 양주라는 우화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속한 맥락에서 출현한 그러한 문화적 패턴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이 속한 맥락과 다른 맥락의 문화적 차이를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가 열등하다, 너희는 열등하다, 너희는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니 무조건 나의 기준을 따라라 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이다, 환상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맥락, 즉 우리와는 다른 문화적 맥락의 환경, 그것이 인문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자연 환경이 될 수 있죠. 그것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적 상대주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반대로 오늘날 한글보다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세련되어 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다른 문화를 숭상하여 자기 문화를 낮게 평가하는 현상도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그건 문화사대주의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 문화에 대한 주체성과 자부심이 약해질 수 있어요. 얘들아, 지구가 짚어낸 이 문화사대주의 치명적인 약점도 장자의 기가 막힌 우화를 완벽하게 알아차릴 수 있어. 바로 한단지부라고 하는 아주 뼈 때리는 고사성어야.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가 속한 문화적 맥락에서 출현한 그 기준만이 절대적으로 옳다, 정상이다 라고 해서 상대방의 문화적 맥락에서 출현한 그러한 문화적 차이를 무시하는, 인정하지 않는, 깎아내리는 태도였죠. 반면에 이 문화사대주의는 자신이 속한 문화적 맥락에 고유한 그 특수성을 바탕으로 출현한 그 문화적 패턴, 그 기준을 무시하고 전혀 다른 문화적 맥락의 패턴, 기준만이 옳다, 저것만이 정상이다, 저것만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문화 사대주의라고 합니다. 사대주의. 즉, 결국은 이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는 공통적인 이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는 개념적으로는 달라 보이는데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어떠한 특정 기준만을 절대적으로 옳다, 정상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왜곡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즉, 내가 속한 문화적 맥락의 기준만이 절대적으로 옳다, 정상이다, 우월하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는 것이고, 다른 문화적 맥락의 기준, 그것만이 절대적으로 옳다, 정상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문화 사대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떠한 특정 문화적 맥락에서 출현한 기준만이 절대적으로 옳다, 우월하다, 정상이다라고 하는 이 왜곡된 생각이 우리 자신의 문화로 향하느냐 혹은 다른 문화권으로 향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이 자신의 문화권으로 향하면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는 거고, 그 기준이 그러한 왜곡된 생각이 다른 문화권으로 향하면 문화 사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언급드린 그러한 왜곡된 생각, 그런 왜곡된 생각, 즉 특정 문화적 맥락에서 출현한 기준만이 절대적으로 옳다, 우월하다, 정상이다, 이런 왜곡된 생각을 내가 속한 문화적 맥락에 적용하면 자문화 중심주의고, 다른 문화적 맥락에 적용을 하면 문화 사대주의가 되는 것이죠. 결국 자문화 중심주의든 문화 사대주의든 어떠한 특정한 문화적 패턴이 작동하는 그 맥락의 고유성, 특수성, 이런 것을 무시하는 관점, 태도, 내지는 환상,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화 사대주의 역시 이 장자의 자연에 대한 관점, 즉 스스로 그런 셀프 소의 원리를 강조하는 이 장자의 이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화 사대주의의 치명적인 약점도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라고 하는 이 학자가 제시한 한단지보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한단의 걸음걸이, 한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걸음걸이다 라고 하는 이 우화가 있는데, 이 우화를 한번 들여다 볼게요. 옛날 연나라 수릉에 살던 청년이 이웃나라 한단 사람들의 걷는 모습이 너무 우아하고 세련돼 보여서 그걸 배우러 유학을 갔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 연나라 수릉에 살던 이 청년은 한단이라고 하는 문화적 맥락에 속한 사람들의 기준, 즉 그들의 걸음걸이만이 우아하고 세련되고 저것만이 옳고 저것이 우월하고 저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왜곡된
환상에 빠진 것이죠. 즉 사대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이제 그걸 배우러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남의 화려한 스텝만 맹목적으로 흉내내다가 오히려 결국 한단 사람들이 힙한 걸음걸이도 제대로 못 배우고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원래 걷던 고유의 걸음걸이마저 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결국 어떻게 됐을까? 두 다리로 걷지도 못하고 네 발로 비참하게 엉금엉금 기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지. 자,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자신이 속한 고유성, 주체성을 상실하고 타인의 혹은 다른 문화권의 맥락에서 출현한 기준을 맹목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정상이다, 저것만이 옳다라고 따르면 결국은 자신이 고유한 맥락에 맞지 않는 패턴을 따르기 때문에 자신을 훼손시키는, 자신을 상하게 하는 어리석은 비극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바로 지우가 정확히 경고한 주체성과 자부심 상실의 비극을 보여주는 완벽한 메타포야. 내 문화가 가진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 자, 여기서는 나만의 걸음걸이, 걸음걸이가 일종의 메타포가 되겠죠. 은유가 되겠습니까? 자, 내 문화가 가진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 이것은 촌스럽다며 싹 무시한 채 특정 선진국이나 강대국의 문화만을 무조건 절대적 정답이라고 받아 떠받들며 흉내내면 어떻게 될까? 장자의 렌즈로 볼 때 이건 천지만물이 각자의 자연스러운 본성과 가치를 가진다는 제물론을 스스로 짓밟고 타인 기준의 노예로 전락하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지. 남의 문화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건 좋지만 흔들리지 않는 뿌리는 반드시 내 두 발로 굳건히 서는 것, 즉 자문화에 대한 뼈대 있는 주체성이어야 한다는 걸 장자는 이 우스꽝스러운 슬픈 우화로 통렬하게 경고하신 거란다. 결국 한단지보의 이야기는 자신이 근본이나 본질은 잊은 채 무조건 남을 따라하다가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상황을 비판하는 셈이지. 즉 장자는 주체성 없이 남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의 어리석음을 경고하고 있어. 자, 그래서 우리 한단지보라고 하는 장자의 우화를 통해서 모든 개체, 사태는 그 개체 내지는 사태의 맥락에 최적으로 작동하는 그 자연스러운 본성이 있다. 그래서 외부의 기준 없이 원만하고 아름답게 작동하는 원리가 있다. 즉 스스로 그러함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다. 그것을 온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원리는 나에게도 있고 상대방에게도 있는데 내가 가진 이 스스로 그러함이라고 하는 원리를 무시하고 타인 혹은 다른 문화권 맥락에서 출현한 그 본성과 가치만을 따르게 되면 결국은 나를 원만하고 아름답게 작동시키는, 즉 외부의 기준 없이도 나를 원만하고 아름답게 나답게 작동시키는 그러한 셀프소, 스스로 그람의 원리를 훼손하게 된다. 자, 이것은 곧 우리 문화라고 하는 이 이론에서 들여다볼 때 결국은 문화 사대주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장자가 한단지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이 개체나 사태는 그 개체와 사태에 적합한, 그 개체나 사태의 맥락에 적합한, 그래서 외부의 기준이 강요되거나 개입되지 않아도 그 개체나 사태가 원만하고 아름답게 작용하는 그러한 원리가 있다. 그러한 이 운동성이 있다. 곧 그것은 스스로 그러함이라고 하는 자연이다. 이 자연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연을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혹은 우리 문화적 맥락이 가지고 있는 이 자발적 본성을 무시하고, 즉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주체성, 자부심,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다른 문화권의 그러한 그 다른 문화권에 맞는 스스로 그러함의 원리, 자연적 본성을 마치 절대적 기준이다라고 우월하다. 저것만이 정상이다라고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면 나의 자연스러운 본성과 같이, 즉 나를 나답게 해주는 그러한 스스로 그러함의 원리가 훼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 사대주의라는 태도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장자의 한단 지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태, 개체는 그 개체나 사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맥락에 최적으로 작동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개입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외부의 개입이 그 개체의 맥락이나 그 개체의 사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맥락에 최적으로 작동하는 그러한 원리를 외부의 기준이 훼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 모든 사태, 개체 그 각각은 그 각각의 고유한 맥락에 맞는, 그래서 외부의 기준 없이도 그 사태, 개체가 원만하고 아름답게 작동하는 그러한 운동성, 자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 그것은 무엇이 우월하다, 열등하다라고 가치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장자의 재물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나의 기준만을 우월하게 여겨서 다른 맥락의 기준을 무시하거나, 즉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지거나, 혹은 나의 고유한 맥락에서 출현한 기준만이 옳고 다른 맥락에서 출현한 기준은 옳지 않다, 열등하다, 비정상이다라고 하는 자문화 중심주의나, 혹은 역으로 나의 고유한 맥락에서 출현한 기준은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고 열등하고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출현한 그 기준만이 우월하고 열등하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면 이것은 문화 사대주의가 되어서 결국은 비극에 직면한다. 결국 이 문화 상대주의와 혹은 자문화 중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특정한 문화적 맥락에서 출현한 그 기준, 그것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나의 기준만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면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되고, 반대로 나의 기준을 무시하고 다른 기준만이 절대적으로 옳다, 저것만이 정상이다라고 하는 이 환상에 빠지면 역시 나의 고유성을 훼손시키는 그러한 비극에 직면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